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의사선생님,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 의료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여러가지 통증 완화와 환자가 힘들어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완화하여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가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죽음과 사별까지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돌봄이라면, 완화 의료는 주로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호스피스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된 호스피스 팀에 의해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완화 의료는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등의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죽음이 예견되는 모든 환자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명 연장뿐 아니라 환자의 생존 동안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보험이나 완화 의료 전담 병동을 운영한다든지 전문 완화 의료팀이 증상을 조절하여 심리, 사회적 지지를 하고 가족 돌봄을 제공합니다.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나 적극적인 발병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이나 구토, 호흡 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심리적, 사회적 지지와 임종 돌봄, 사별, 가족 등의 돌봄도 제공합니다. WHO에서는 1990년 완화 의학을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으로 통증과 다른 증상들,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의 조절이 추가가 되었으며, 완화 의료의 목표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8장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입니다. 1번 호스피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돌보는 행위로서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호스피스 케어라고 부릅니다. 즉, 호스피스란 임종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질환에 걸려서 치유의 가능성이 없다든지 진행된 상태 또는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을 때까지 남겨진 시간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광범위한 치료를 호스피스 케어라고 합니다. 이런 케어는 재택이나 입원해서 행할 수가 있지만 이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호스피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순례자의 숙박소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케어를 보급하는 운동을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은 당초에 유럽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 스태프의 양성이라든지 호스피스 케어의 프로그램 개발, 의료비 부담 방법 등 의학적 또는 의학교육적, 경제적인 검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케어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하는 각 전문학과에 걸친 종합적 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할 단계에 있습니다. 1980년에는 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해서 제1회 호스피스 국제회의가 세인트 크로스토퍼 호스피스에서 열렸으며 호스피스 케어에 관한 국제적인 학문적, 실천적 교류와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독립형, 병동형, 가정형, 산재형이 있습니다. 독립형은 가정적 분위기의 독립 건물을 지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병동형은 병원 내에 일부 병동이나 병실을 따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정형은 환자 가정에 전문 봉사자와 의료진, 적어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산재형은 병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자들이 다른 환자와 섞여서 입원해 있으면서 봉사를 받는 것입니다. 국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3월 강릉의 갈바리 의원에서 임종자 간호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 최초이며 시초입니다. 1991년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70여 곳의
호스피스 기관이 있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호스피스 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호스피스 시설 설치율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15% 내지 31%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암 사망자의 5.1%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강남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가톨릭계 병원에서 호스피스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5년에는 국내 최초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보건기구 호스피스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스피스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의 개념입니다. 호스피스는 치유의 개념이 아니고 보살핌의 개념이다. 즉 케어겠죠. 다음 호스피스는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된다든지 의식이 명료하고 적뚜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말기 환자란 어떤 환자냐? 여러 가지 암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 즉 에이즈겠죠. 만성 간경화를 앓는 사람, 또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이런 환자들을 말기 환자라고 부릅니다. 다음 호스피스는 보살핌은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육체적, 정시적, 사회적, 영적 삶을 살도록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긴다. 다음 호스피스는 환자를 도와 유언장 작성, 법률적인 문제도 도와준다. 유언장뿐만 아니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꼭 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될 연명 의료 계획서도 도와줍니다. 다음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을 한 단위로 하여 보살핌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장래의 예식을 돕고 사별의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도와줍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피는 작은 병원 혹은 시설을 의미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제어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즉 독립되어 있는 호스피스, 종합병원에 부설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또는 가정 호스피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로 간호 공동체로 구성하고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호스피스는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치료에도 의학적 견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스피스의 정의를 이번에는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비록 의학적으로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은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번, 암 말기 환자에게 흔히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고 경감하는 사랑의 보살핌이다. 3번, 기계장치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게 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정든 환경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친절 속에 삶의 마무리하도록 돕는 인정 어린 사랑의 행위이다. 4번, 환자와 가족이 함께 죽음을 엄숙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수용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정성을 다하는 표현이다. 5번,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을 한 단위로 도움을 주는 여러 전문가 그룹의 종합적인 봉사행위입니다. 즉, 이번에는 호스피스 개념과 호스피스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원과 호스피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은 환자의 완치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말하며 호스피스는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와 임종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총체적이며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료 형태는 일반 병원은 의사 선생님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반면 호스피스는 환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 치료 목적은 일반 병원은 원인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호스피스는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며 증상의 증후와 고통을 예방해 줍니다. 자, 치료 내용은 일반 병원은 질병 중심으로 치료를 하지만 호스피스는 전인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다음 치료자는 일반 병원은 의료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의 우리에게는 죽을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주로 사는 세대가 많고 도심에 거주하다 보니 예전과 같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상을 치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큰 병원이나 장례 전문 병원에서 보통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지요. 그러나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에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병원은 치료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말기 환자가 있을 곳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환자들의 운명을 아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명주의의 입장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약물 투여와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다가 결국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당신이 후에 말기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거의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잉 치료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현대에는 병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현대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킨다. 상호 지지를 이끌어낸다. 고통 완화를 해준다. 환자와 가족을 한 단위로 묶어준다. 환자, 승직자, 의사, 간호사, 가족 등이 팀워크가 되어 보살펴준다. 자, 우리가 환자 임종 시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는 가족과 친지에게 연락을 하여 와보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임종 시에는 회생의 절차보다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환자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환자에게 위로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자에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생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며 기도와 용서의 말 또는 사랑한다는 말 또는 고맙다, 감사의 말을 하여 환자가 경청하며 영원한 여행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비해 가족, 친구 등의 수시 방문을 허용하고 꽃 구경, 산책 등을 가능하게 하며 애완동물 등도 곁에 있게 하여 여성의 경우 화장이나 장신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 즐기던 일을 크게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통증 조절과 통증 완화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죽음 준비를 지혜롭게 도와줘야 하며 유서 준비와 생활 정리 등이 필요함을 환자가 인식하게 또 해줘야 합니다. 환자 가족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일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구성원은 어떤가 하면 의료사회복지사, 그다음 행정가, 치료봉사자,
다음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 의사선생님, 성직자 이런 분들로 호스피스가 구성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그 다음 암 환자,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이겠지요. 그 다음 남은 생이 5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판단되는 환자, 그 다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의사선생님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사람, 환자의 가족이 정상 완화를 위해 돌봄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 돌봄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호스피스 도움을 꼭 필요로 할 때입니다. PPT에는 없지만 말기 환자의 욕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치료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즉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하려 합니다. 또한 장기 기증 등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욕구는 병명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사실대로 본인이 알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끝까지 받으며 품위 있게 죽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여덟 번째, 고통 완화와 통증 경감을 원합니다. 아홉 번째, 몸은 쇠약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사후세계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독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인생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4번)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의 의미란 호스피스로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물론 헌신적이며 사람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봉사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돌봄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동참, 상대방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동질감과 호의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나눔, 느낌이나 접촉, 생각, 경험, 지식 등의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경청, 정성과 진심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동행. 상대방이 하는 내용으로 함께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칭찬.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안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며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희망.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표현을 통해 용서해 줄 것을 칭하는 행위입니다. 용납.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돌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죽음을 앞두고 삶의 전반에 있어 총체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진정한 돌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5C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컴패션, 연민, 동정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컴퍼텐스, 능숙함, 능숙도 이런 뜻으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confidence, 신뢰, 자신, 확신이라는 뜻으로 케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conscience, 양심이라는 뜻으로 케어를 양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commitment, 헌신이라는 뜻으로 헌신적으로 돌봄을 해야 할 것입니다. (5번) 호스피스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자질입니다. 호스피스의 철학을 전제로 한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개인적 어떤 목적이 아닌 호스피스 철학에 입각해 봉사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 삶과 죽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타인에 대한 사랑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유머 감각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1년 이내에 죽음을 맞이한 가족을 두지 않는 사람.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모가 나지 않는 성격을 소유한 사람. 호스피스의 개념과 정의를 잘 숙지하고 봉사활동의 범위를 이해하는 사람.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호스피스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꼭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말기 환자와 임종자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돌봄을 하고 있는 호스피스 팀의 일원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봉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고 죽음의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남은 삶을 정리하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서 호스피스 팀을 이루는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 우선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맡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관심과 자신이 있는 분야로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활동하고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은 활동을 점검 및 기록하고 활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끄어야 합니다. 다음은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 속에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나 인류사회를 위해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PPT에는 없지만 자원봉사의 자세를 좀 더 추가를 해본다면 상대방이 꼭 원하는, 즉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즉 환자와의 약속이겠지요. 가족도 포함입니다. 다음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항상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역할과 활동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퇴원 수속 절차를 안내 및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 간호, 즉 목욕, 머리 감기기, 마사지, 찜질, 시트 교환, 환자 이동 시 보조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식사도 도와줘야 하겠지요. 다음 보호자 역할을 대행해줘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부재 시 여러 가지 간병이나 식사 보조가 나오네요. 다음 대소변 수발, 잔심부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영적 활동, 자 말벗 얘기도 들어주고 심심하지 않게 말도 걸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적인 대화 및 상담, 종교에 따른 돌봄. 그분이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고 같이 대화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임종 및 사별 돌봄, 임종 예배라든지 장례의식, 사별 후 가족 위로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방문까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 사례 정리 및 발표, 다음은 사무보조, 서류를 정리해 준다든지 PC나 휴대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도와주면 좋겠죠. 그 다음 후원을 한다면 후원의 관리도 방법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소식지 발송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 홍보 등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마련 활동, 후원 회원을 모집, 후원 회비 마련, 바자회 물품 판매 등이 좋겠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자원봉사자의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봉사자 내면에 따른 요인에는 미흡한 건강관리,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하, 가정 내 불안, 죽음의 상황에 대한 수용이나 적응의 어려움, 그 다음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정체성 혼란 등이 봉사자 내면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 및 가족에 따른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어려움, 그 다음 종교적 갈등, 그 다음 대상자에 대한 존중감이 소멸, 봉사자의 개입 거부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기관에 따른 요인을 살펴보면 불충분한 교육과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비합리적인 업무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겠지요. 그 다음 기관의 설립 목적과 봉사자 신념이 불일치, 그 다음 활동에 대한 성취감이 저하가 호스피스 기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 환경에 따른 요인을 살펴보면 소음, 좁은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 그 다음 주위의 과중한 기대감, 그 다음 다른 봉사자와의 갈등, 즉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죠. 간병인 등 외부 지원 인력과의 갈등, 충돌이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지역사회의 비협조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등이 외부 환경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게 해주며 가족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호스피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종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도 꼭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와 같은 완화 의료를 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미 없는 치료는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협의 후에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의 사회 통념은 이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아주 나쁜 공포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측정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허탈감,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이별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종자의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입니다. 또한 호스피스 운동은 인간권리운동으로서 임종 환자뿐 아니라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실패한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한 치료에서 벗어나 환자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만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